안철수 전 대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도대체 누가 주적이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문모 그리고 민주당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서 고발당했네요. 고발당하신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고발당했어요. 그러게 말이죠. 근데 뭐 워낙 고발당하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 남경필, 안철수 두 분을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경필 혹은 안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접 모 인사한테 얘기했고 그걸 들은 모 인사가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사회적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더라도 말이죠. 박지원 의원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보실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주적이라고 했겠지라고 판단하셨나요? 그렇게 판단한 것보다도 예. 그러한 단일화설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아침 한겨레 신문에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예. 여러 가지 정황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저도 그 전날 중앙일보에서 저를 밀착 취재하는데 예. 그러한 정치권에서의 회자되는 얘기가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든 바미당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고 예. 어떠한 경우에도 같이 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 않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단독 후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단독 후보. 이러려면 주적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로군요. 구도는. 글쎄 그분이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자기의 주적은 문모 민주당이고 예.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성함을 댔지만은 제가 저희 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성함은 대지 않고 문모 홍모라고 했습니다. 예.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출마하면 소위 보수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르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자기들이 결국 보수 대연합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주적 발언 등등이 나온 맥락을 보건대는 그런 식으로 구도가 잡혀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또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또 고소하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감도 대통령감도 못 돼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뭐 고소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돼보세요. 매일 서울시민 고소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돼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다 고소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할 구악 중에 구악이다라고까지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악은요. 구악은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안철수 대표 보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박주선 부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김동철 대표하고 다 같이 앉아서 예.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하지 않는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나가서 통합했어요. 예. 또 김동철 당시 원내대표에게도 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박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은 통합의 길로 몰고 닦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의 새 정치는 거짓말하는 것이 새 정치인가? 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부정치인가? 그것부터 먼저 밝히라고 그랬어요. 네. 자, 뭐 아까 정치권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했습니다만 가정법을 동원해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울이나 경기나 등등에서 이렇게 후보 연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러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목매에도 PK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평화당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체 지지도가 높아요. 예, 예. 호남에 가면은 실제로 문재인 잘한다. 안철수 XXX다. 예. 그러나 민평당에게 힘 실어줘야 문재인이 더 잘할 수 있고 호남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기관의 여론조사도 보면은 예. 원체 민주당이 높잖아요. 예. 원체 문재인 지지가 높기 때문에 예. 우리 민평당도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보다 호남에서는 더 높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제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5% 이상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둘을 합쳐놓으면은 예. 2등당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 거짓말 아니에요. 2등 못 되고 있죠. 2등 못 되고 있죠. 예. 또 국민의당 대표 되면서도 우리가 반대하니까 예. 자기가 돼서 지지도 높이겠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새 정치하는 거예요? 네. 부정치하는 거예요. 예.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수도권이나 호남 PK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연대할 아직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답변이 길어서 했는데 말씀하니까 할게요. 지금 현재 예. 오늘 아침 제가 박 의원님.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 의원님,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못 듣겠고 바로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은 박 의원님 책임 있는 선에서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예. B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얼마 전부터 윤태곤 실장도 계속 이거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했잖아요. 네. 자꾸 이슈가 커져가죠. 그렇죠. 이 자체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다른 사안들로 막 연결이 될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의미도 커지는 것 같고. 그렇죠. 뒤에 이제 정동영 의원 나오시지만 일단 지역 기반이 겹치는 민주평화당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물론 다른 정당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인데 좀 방향 차이 같은 건 느껴져요. 어떤 차이죠? 접근 방법이. 예. 일단 이제 정부 여당을 보면은 투트랙적으로 키를 잡은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는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망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런데 GM하고의 관계 맺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접근을 하겠다. 예. 요게 보면 며칠 전부터 보면요. 정치인들이 먼저 운을 띄웠어요. 김경수 의원, 홍영표 의원 두 사람이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는데 예. 김경수 의원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또 주류 핵심인데다가 환노위원장, 인천 대우차 출신이에요. 노동운동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대우자동차 노조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예. 장하성 정책실장도 얼핏 군산공장 폐쇄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그러니까 GM이 돈 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이 역시 마찬가지죠. 예. GM 본사가 뭘 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당장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 경영 정상화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목매달려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를 정부 여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GM 본사가 뭔가를 해결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중에 또 하나는 군산공장 폐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지금 대놓고 말하고 당연하게 그런 말은 못 하는데 장하성 시장이 얼핏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치인들 뭐 김경수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뭐 감수 이게 지금 사실 폐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이건 도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폐쇄를 예. 막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제 예컨대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대표 등이 이야기하는 게 군산공장 폐쇄하면 지원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하고 맥락이 약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군산을 살린다는 보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하고 부평이나 창원 쪽을 이제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고통 분담하자는 쪽하고 예. 다르지 않고 예. 나머지 정당들은 크게 봐서 정부 여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민주평화당만 군산 살리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주장이다. 네. 뭐 나름 정치적 계산들도 하는 거죠. 그럼요.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GM이 지금 치고 들어온 게 지방선거 목전에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GM의 생각처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언론들도 유심히 보시면요.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논조가 아주 유사해요. 예. GM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노동자하고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 네. 이게 말하자면 뭐 한겨레 조선일보 똑같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예. 있어요. 여론의 반영이기도 하고 우리가 1995년 이래 삼성, 기아, 대우, 쌍용차, 자동차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학습 효과가 나와서 절대 외국 자본한테 함부로 끌려다니지 말자. 그렇죠. 이게 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갈 것이 지금 이런 뭐 GM 같은 초국적 기업들의 전략 변화, 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 뭐 4차 산업혁명 부작용 이런 게 사실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게 이번 사태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그냥 군산 GM 공장 문제에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논의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또 확산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그렇죠. 수도 뚜껑이 알겠습니다. 열렸으니까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국내 정치적 문제 또 산업 구조적 문제 언급했는데 또 하나 이게 미국하고도 연결되는 또 참 11월에 중간 선거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이제 한미 FTA에서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 분야긴 해요. 한국한테 자동차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미국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의 한미 FTA 체결을 할 때 제가 그때 기자인데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예. 오바마, 이명박 두 사람이 같이 디트로이트에 GM 공장을 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 노동자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정치적 액션을 하러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내 덕에 군산 GM 공장 문 닫았다. 내 덕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막. 네. 이게 사실 기존의 정치적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다른 나라 공장 문 닫았다는 거 이제 내 덕이다라고 하는 게.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은 대놓고 노동자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GM이 바로 이걸 등에 업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철강을 비롯한 무역 마찰하고도 크게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도 냉정해야 돼요. 네. 트럼프한테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예. 우리 민평당도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보다 호남에서는 더 높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제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5% 이상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둘을 합쳐놓으면은 예. 2등당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 거짓말 아니에요. 2등 못 되고 있죠. 2등 못 되고 있죠. 예. 또 국민의당 대표 되면서도 우리가 반대하니까 예. 자기가 돼서 지지도 높이겠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새 정치하는 거예요? 네. 부정치하는 거예요. 예.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수도권이나 호남 PK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연대할 수. 아직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답변이 길어서 했는데 말씀하니까 할게요. 지금 현재 예. 오늘 아침 제가 뭐 박 의원님.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못 듣겠고 바로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은 박 의원님, 책임 있는 선에서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예. B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얼마 전부터 윤태곤 실장도 계속 이거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했잖아요. 네. 자꾸 이슈가 커져가죠. 그렇죠. 이 자체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다른 사안들로 막 연결이 될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의미도 커지는 것 같고. 그렇죠. 뒤에 이제 정동영 의원 나오시지만 일단 지역 기반이 겹치는 민주평화당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물론 다른 정당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인데 좀 방향 차이 같은 건 느껴져요. 어떤 차이죠? 접근 방법이. 예. 일단 이제 정부 여당을 보면은 투트랙 쪽으로 키를 잡은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는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망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런데 GM하고의 관계 맺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접근을 하겠다. 예. 요게 보면 며칠 전부터 보면요. 정치인들이 먼저 운을 띄웠어요. 김경수 의원, 홍영표 의원 두 사람이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는데 예. 이건 청산의 대상이고 예. 어떠한 경우에도 같이 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 않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단독 후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단독 후보. 이러려면 주적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로군요, 구도는. 글쎄 그분이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자기의 주적은 문모 민주당이고 예.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성함을 댔지만은 제가 저희 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성함은 되지 않고 문모 홍모라고 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출마하면 소위 보수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르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자기들이 결국 보수 대연합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주적 발언 등등이 나온 맥락을 보건대는 그런 식으로 구도가 잡혀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또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또 고소하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감도 대통령감도 못 돼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뭐 고소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돼보세요. 매일 서울시민 고소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돼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다 고소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우리 김경수 의원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또 주류 핵심인데다가 환노위원장, 인천 대우차 출신이에요. 노동운동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대우자동차 노조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예. 장하성 정책실장도 얼핏 군산공장 폐쇄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그러니까 GM이 돈 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이 역시 마찬가지죠. 예. GM 본사가 뭘 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당장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 경영 정상화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목매달려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를 정부 여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GM 본사가 뭔가를 해결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중에 또 하나는 군산공장 폐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지금 대놓고 말하고 당연하게 그런 말은 못 하는데 장하성 시장이 얼핏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치인들 뭐 김경수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뭐 감수 이게 지금 사실 폐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이건 도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폐쇄를 예. 막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제 예컨대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대표 등이 이야기하는 게 군산공장 폐쇄하면 지원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하고 맥락이 약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군산을 살린다는 보장이 있어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하고 부평이나 창원 쪽을 이제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고통 분담하자는 쪽하고 예. 다르지 않고 예. 나머지 정당들은 크게 봐서 정부 여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만 군산 살리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주장이다. 네. 뭐 나름 정치적 계산들도 하는 거죠. 그럼요.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GM이 지금 치고 들어온 게 지방선거 목전에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GM의 생각처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언론들도 유심히 보시면요. 진보 보수 언론 철수 전 대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도대체 누가 주적이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문모 그리고 민주당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서 고발당했네요. 고발당하신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고발당해서. 그러게 말이죠. 근데 뭐 워낙 고발당하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 남경필, 안철수 두 분을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경필 혹은 안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접 모 인사한테 얘기했고 그걸 들은 모 인사가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사회적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더라도 말이죠. 박지원 의원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보실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주적이라고 했겠지라고 판단하셨나요? 그렇게 판단한 것보다도 예. 그러한 단일화설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아침 한겨레 신문에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예. 여러 가지 정황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저도 그 전날 중앙일보에서 저를 밀착 취재하는데 예. 그러한 정치권에서의 회자되는 얘기가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든 이 바미당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정치권 모두가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할 구악 중에 구악이다라고까지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악은요. 구악은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안철수 대표 보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박주선 부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김동철 대표하고 다 같이 앉아서 예.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하지 않는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나가서 통합했어요. 예. 또 김동철 당시 원내대표에게도 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박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은 통합의 길로 몰고 닦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는 거짓말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부정치인가? 그것부터 먼저 밝히라고 그랬어요. 네. 자, 뭐 아까 정치권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했습니다만 가정법을 동원해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울이나 경기나 등등에서 이렇게 후보 연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러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목매에도 PK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평화당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체 지지도가 높아요. 예, 예. 호남에 가면은 실제로 문재인 잘한다. 안철수 XXX다. 예. 그러나 민평당에게 힘 실어줘야 문재인이 더 잘할 수 있고 호남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기관의 여론조사도 보면은 예. 원체 민주당이 높잖아요. 예. 원체 문재인